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통일 그리고 경제 발전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를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헌법 개정 과정이 있잖아요. 요거 지금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 같은 부분도 좀 쭉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돼요. 미궁정 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혁을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시기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 매수, 무상 몰수, 그리고 무상 분배 원칙에 따라서 토지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도 이제 우리도 토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50년의 농지 개혁 정책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유상 매수, 무상 분배 원칙으로,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6.25 때 급격하게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았다. 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귀속재산 처리 읽어보시고요. 이제 원조 경제, 미국한테 이제 6.25 때, 여러 가지, 이승만 정부가 이제 방공포로 해방이라는 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얻어낸 것이 경제 원조, 그리고 미군, 이렇게 미군 주둔, 요거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미방어 소요 조약, 요런 거 얻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미국의 원조 경제 있었다. 근데 이제 유상차관으로 전환되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유신입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유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간 유신 정권 시절이 중요합니다. 유신 정권 시절 이제 3공화국, 4공화국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3공화국 시기에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공업 중심. 5개년 계획을 5년 동안 실시한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실시한 겁니다. 5년 단위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공업 중심이었다. 그리고 4공화국 때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이때는 중화공업 중심이었고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 수출 100억 불은 7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유신 정권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해외 인력 수출. 그러니까 서독 광부들이라든지 국제시장 봤죠? 서독 광부들, 간호사들, 아니면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일 수교 맺었죠. 그래서 차관 얻어왔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고엽제, 그리고 브라운 약속, 브라운 약속, 브라운 문서, 그렇게 그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개통했다. 그리고 공업단지 형성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리고 이촌향도 형상, 그러니까 농촌을 버리고 이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라는 것까지.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어두운 면이라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잖아요. 이때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공장에 막 12시간 있는 건 기본이고요. 막 밤새 막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가발 공장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공순이들, 공돌이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노동자 인권이 정말 없었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핑계 안에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전태열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태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였어요. 노동자였는데 이제 분신 사건.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이거밖에 보장 못하고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한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 펼쳐졌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단어, 핵심 키워드가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요 시기에 맞는 걸 고르세요. 요 시기에 같이 일어났던 일을 고르세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두환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는 삼저 호황,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노태우 시기는 좀 넘어가고요. 김영삼 때는
금융실명제 얘기했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했고, WTO 출범했고, OECD 우리나라 가입했고, 그다음에 IMF의 위기가 왔다. 김대중 정부 때는 노사정위원회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IMF를 극복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FTA 논의를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이 한칠레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 조약을 이제 한미 FTA 체결을 이제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이명박 정부 되면 이제 G20이라든지 한미 FTA 완전 체결이라든지 뭐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나와도 노무현 정부의 이제 한칠레 FTA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통일 정책, 이승만 때는 북진 통일이죠. 북진 통일 정책을 추구했고요. 장면 정부 때는 혁신제, 중립화 통일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위에 이제 화살표 위에 있는 건 지우세요. 요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요거는 보면 그냥 오히려 안 좋은 거, 헷갈린 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혁신제 통일화의 그 슬로건이라고 하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시기, 3공화국 시기 박정희 정부 그 3공화국 시기에서는, 이제 선 경제, 그리고 후 통일입니다. 통일 정책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4공화국, 유신헌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요때 그리고 국제적인 화해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랬죠. 데탕트, 닉슨 독트린. 그래서 요때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맺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요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전두환 시기 되면 북한에 구호물자를 전달해주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역전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85년에 이루어졌다. 노태우 때는 북방외교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고, 유엔의 남북이 동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잠정적 특수적인 상황이다. 이게 잠정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원래 분단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잠정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남북 교류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는 햇볕 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햇볕 정책, 이제 음지에서 끌어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되는 것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맺어지고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한은요, 1국가 1정부 통일을 주장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연방제 통일, 1국가 2정부.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여전히 사회주의하고 남한은 그냥 민주주의 하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연맹 국가로. 그러니까 미국은 50 몇 개 주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방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람을 육로로도 하자. 그리고 경원선 개성공단 열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계속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햇볕 정책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이것이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그리고 문화교류한다.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북한이 화전양면 정수이라고 해서 서해교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발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이렇게 정리만 해 놓으세요. 이게 나온다면 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뭐 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